저 같은 경우는 원래 경영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경영학, 회계학, 세무회계를 하는 사람이고요. 경제학에서 재정학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세법, 법학 쪽에서 조세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냥 알려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인데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다 이런 친구들도 나중에 좀 하다 보면은 석사나 박사를 하게 돼요. 그때 보통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세법을 하게 돼요. 법학을 하게 돼요. 법학. 뭐냐면 사실은 뭐 재정은 건너뛰고요. 세무회계는 세금계산의 취준이에요. 그래서 얼마인가. 근데 조세법은 어떻게 하냐? 이분들은 세금계산 못해요. 그렇지 않죠? 이거를 과세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아닌가 이런 걸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제가 세무사랑 공인회계사를 얘기했는데요. 세무사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부분 세무사들은 뭐냐면 세금 신고하는 걸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앞으로 직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세무사들도 그런 위기의식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근데 많은 부분들이 조세 불복이나 이런 뭐냐면 이제 세무조사 나왔을 때 대응해 주는 거죠. 할 때 대응해 주고 아니면 세금이 100억이 과세가 됐다. 그러면 이 100억 과세가 억울하다. 이거를 해주는 거죠. 그때 막 논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막 얘기합니다. 공인회계사가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계감사입니다. 여러분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가 떠올라요. 근데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가가지고 열심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회사에서 와서 여러분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회사에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죠? 세무 공무원이 열심히 내가 세금 가지고 이 사람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좋아할까요? 아니면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죠. 그죠? 세무 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야 되죠. 왜 내 회사는 똑같은 공인회계사도 어떻게 해요? 어느 회사 회계감사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회사가 싫어하죠? 저거 언제 안 가나? 근데 어떻게 할까? 조세 불복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가가지고 우리 날짜 나머지 회사에서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100억이 추진됐어요. 그럼 난리 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요즘은 회계사나 세무사 찾아가서 이분들이 막 해줘가지고 안 내게 된다. 그럼 보통 20% 줘요. 약간 금액만 다르긴 하지만 기본이 20%. 그러면 100억 세금 안 내게 하면 어떻게 해요? 회계사가 20억을 받죠? 그런데 회사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러면서 좋아하죠. 그쵸, 그죠? 85. 그쵸, 80억을 주려고 하죠. 이게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뭐 옆에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소개시켜주죠. 이 소개. 사실 회계사나 변호사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 계산이 아니에요. 논리성. 그러려면 법을 많이 알아요. 단순 계산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쪽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계사, 세무사 중에서도 특히 회계사나 법무법, 변호사들. 그래서 여러분 회계법인 중에는 어떤 회계법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아시는 데가 있나요? 3일 회계법인. 우리나라 제일 큰 데죠, 그죠? 신용단의 아모레 퍼시픽에서 3일 회계법인의 가장 큰 세법. 3일 회계법인의 그 세무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의 가장 큰 경쟁자는 다른 회계법인이 아닙니다. 김현장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왜냐하면 의도하고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해요. 물론 소속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변호사만 할 수 있죠. 그죠? 법원으로 가면 변호사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그죠? 세무사, 회계사, 금액이 커지면 변호사들도 굉장히 많이 다른 논리 싸움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다. 그죠? 이쪽인데 이런 것도 저도 이쪽도 공부하고 이쪽도 조금씩 공부를 했으면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빨리 네, 됐습니다.